그 천만다행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그냥 공전 6인으로 가능해? 라고 하는 것도 해석이 분분 해가지고 다들 어떻게 하면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나 못해, 여야가 알아서 해 이러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국민의힘은 이 탄핵도 문제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하고 뭐 협의를 하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주문을 하고 그냥 본인은 가버렸고요. 그리고 이 헌법재판소에 여러저러한 탄핵과 관련된 사건들이 쌓이고 그 심리가 쌓이고 또 뭐 권한쟁의 심판도 또 쌓이고 있는데 6인 그리고 2명은 뭐 4월 18일이면 이제 옷을 벗는 이런 상황 때문에 다들 불안정한 헌법재판소를 어떻게 볼 거냐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천만다행이다, 어떤 분들은 이게 뭐냐 고육지책이냐 줄타기냐 이렇게 하기는 했습니다만 6인에서 8인으로 일단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국민들이 이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론조사상으로 보더라도 뭐 압도적으로 그 헌법재판관이 임명해야 된다, 탄핵은 인용되어야 한다, 윤석열은 체포되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하나씩 국민 여론과 국민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는 있습니다. 영장은 발부됐습니다. 영장이 무사히 집행될지는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이 거의 뭐 정지 상태가 네. 우려됐는데 그 부분도 일단 일정 부분 해소는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성태 기자는 그래도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는 얘기는 하셨어요. 당연히 미흡하긴 하죠. 미흡하지만 평가할 만하다. 최상목 대행이 여당 또 다른 국무위원들의 눈치를 많이 본 걸로 미흡하긴 하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이 어느 정도는 굴러갈 수 있게 해놨다. 그 부분은 저는 평가할 만하다고 봅니다. 꽤 울었다면서요? 국무회의 때. 국무회의 때? 네, 국무회의 때. 예. 10월 31일 날 했잖아요, 국무회의에서. 네. 그때 사실은 거부권만 하고 특검법,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김건희 특검법에 특검법, 예. 거부권만 행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사실 시한이 있는 게 아니니까 좀 더 미룰 줄 알았는데, 그때 대부분 전격적으로, 그런 거 그렇죠, 있죠. 예.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근데 막 김태규 방통위원장 예. 직무대행, 거기도 직무대행이지. 직무대행이죠. 이진수 위원장이 지금 탄핵소추 중이니까. 그런데 이 양반이 이 대통령, 선출된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 동의를 받은 총리도 아니고 장관급이 지금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전 총리도 안 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당신이 하느냐 막 따진 거예요. 그리고 막 김문수 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이분은 그냥 극우 유튜버죠. 이분도 막 따지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나도 뭐 월권인 걸 안다. 그럼 나 사퇴하겠다 그러면. 근데 이건 해야 된다. 자기 입으로 월권이라고도 얘기했다. 월권의 측면이 있다는 걸 안다라고 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서러웠겠지. 그래서 울었다는 거예요. 눈물이 글썽거렸대요. 근데 자기 캔디야? 아니 캔디도 안 누는데 왜 울어? 외로워도 슬퍼도 그죠? 좀 외로웠겠지 거기서. 네. 다 같이 국무위원 때는 옆에서 친구처럼 동급이잖아요. 같은 국무위원 때. 네. 본인도 부총리 겸이어도. 근데 자기가 이제 권한대행하니까 쪽에서 막 따지고 그러니까 난 외롭구나. 그래도 캔디도 안 우는데 왜 울고 그래? 그냥 담대하게 그건 뭐 당신 생각이시고요. 그럼 나 사퇴하면 당신 순번 돌아와 권한대행 돌아올 때 그렇게 해. 그럼 되는 거예요. 뭐 이해는 합니다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민주당 또 내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또 반발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명 다 했어야지. 그렇죠. 이게 무슨 짓이냐? 누가 당신 보고 골라 먹으라고 그랬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네. 형식적으로는 맞죠. 왜냐하면 권한대행이 이 중에 2명만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거든요. 3명을 그렇죠. 당연히 해야죠. 하려면 그렇기 해야지. 때문에 민주당에서 대놓고 잘했어 최상목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아주 중요한 헌법상 문제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월권을 해서 2명만 했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자칫하면은 만약에 최상목이 나도 탄핵해 하고 버티면, 절대 그러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랬으면 이게 상당히 꼬이는 건데, 최상목 대행이 그걸 풀어준 면에 대해서는 평가할 만하다. 내부적으로도 그건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네. 제가 그날 낮에 네. 국민의힘 분, 민주당 분을 둘 다 그날 국무회의 전에 만났어요.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르는 거죠, 최상목에 대해서.
최상목은 안 할 거다. 헌법재판 임명 안 하는데 경제부총리까지 탄핵 소추시키면 그다음 사회부총리를 가는데 우리나라 경제 어떻게 하냐 난리가 날 거다. 그럼 이주호는 할 거냐? 이주호도 안 할 거다. 자꾸 이렇게 끌다 보면 4월 18일 되고 그러면 2명 물러나고 그러면 탄핵 심판 물 건너간다.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탄핵 심판은 이미 끝났고 최상목으로 온 순간 끝났고 그냥 나중에 그래도 계속 갈 수는 없으니 나중에 하야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이런 목소리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따 음흉한 사람들이야. 그래갖고 내가 아니 무슨 윤석열이 하야할 스타일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탄핵 소추가 우야무야 돼갖고 대통령으로 다시 돌아오면 어쩌려고 그래? 그것처럼 사실 세상 쪽팔린 일이 없죠. 아니 그것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황당하지. 그죠. 자기도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킵시다 했는데 와 고마워. 진짜로. 당황스럽지. 윤석열이 와 있으면 국민의힘은 앞으로 모든 선거 다 져요. 그렇잖아요. 네. 내년 지방선거 뭐 다 지는 거야. 그러니까 오면 당황스러운 거야. 자기들이 그냥 오면 그냥 다리 이렇게 분질러가지고 병원이라도 누워 있어. 이렇게 해야 될 판국이에요. 그 사람들도. 아니 근데 그런 국민의힘의 음흉한 생각 그리고 있었고. 이 윤석열 측에 하여간 이걸 좀 어떻게든 끌어보겠다라고 하는 막대먹은 생각 예.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돌파는 됐다. 그렇죠. 그런데 최상목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 주류의 생각을 따르지 않은 거지. 그런 거다. 네, 그래서 개빡쳤대요 국민의힘에서는. 음, 근데 민주당에서는 네. 제가 그날 낮에 들은 얘기인데 최상목 쪽에도 계속 요구를 했대요.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이 잘 아는 원로들이 있어요. 그분들 통해서도 얘기를 했고. 그렇죠. 경제 관료들도 우리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상목 대행도 고민 중이다라는 신호까지 봤다는 거야. 대신 그날 낮에도 그날 할지는 몰랐고 1월 초중순 넘어가면 애도 기간 끝나고 넘어가면 하지 않겠어라고 민주당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 분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오늘 거부권 행사할 텐데 특검법에 대해서 그럼 특검법 거부권 하면 야당에서 욕 뒤지게 먹을 텐데 그럼 차라리 임명도 왜 시간 끌 게 뭐 있냐? 그냥 오늘 해버려라. 그런 얘기를 전하겠다고 했었거든요. 이분이. 그런 최상목의 좀 아는 분들 원로 자문 듣는 사람들 통해서 근데 그게 됐는지 그러니까 야당도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예측을 못했던 거죠. 저는 어쨌든 민주당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영향력 행사를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경제 관료들은 뭐 약간 보수적이긴 하지만 저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관료들 통해 이렇게 여러 요로에 있는 우리 당에 와 있는 경제 관료 출신의 최 부총리의 그 선배들 이런 예. 것들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뭐 친구들 라인을 찾아가지고 뭐 여러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일단 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최 대행이 그 경제 문제를 근거로 들었잖아요. 그렇죠. 경제 문제를 근거로 들었고 사실은 결정적인 건 저는 심리적으로는 그 항공 참사로 인한 이 국민적인 혼란에 자기가 또 혼란을 그렇죠. 혼란과 슬픔 속에 뭘 또 건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게 컸던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그날 그냥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우리가 나눌 건 좀 나눠야죠. 그러니까 그나마 평가할 만한 지점이 있다. 이것이 있고요. 그러나 본인 스스로도 월권적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세명을 다 했어야 돼요. 그렇게 다 했어야 되고 또 이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뭐 위헌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그냥 막무가내 거부권만 잡고 행사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어쨌든 이렇게 다시 민주당 쪽으로 공이 왔으니까 지금 국회에서 국정조사는 시작하잖아요. 예. 그럼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또 많은 걸 건져 올릴 거예요. 뜻밖으로 국회 와서 증언하는 내용 중에 드러나는 게 많거든요. 예. 그리고 직접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것도 많이 있고요. 자, 여기서 또 하나가 이제 탄핵의 추진력이 헌재에 주입이 될 거고, 또 하나는 체포영장을 통해서 인식 구속이 되고, 여기서 수사와 조사를 통해서 이제 영장을 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영장 내에 적시되어 있는 그 구속영장이 적시되어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또 하나 드러나는 측면이 있을 거고, 기소하게 되면 그 기소 공소장 내용들이 또 드러나면서 헌법재판관들이 빠른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제 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일을 이제 쭉 밀고 가긴 갈 텐데 정말 중요한 건 내란 특검
통해서 밝혀지고 드러나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신변 확보를 통한 뭐 체포 이런 것들은 진행되더라도 예. 빨리 특검이 만들어져서 진행되어야 훨씬 광범한 수사 인력 그리고 경험이 있는 수사 인력들이 좀 이제 투입이 되면서 공수처의 불안불안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공수처는 그러니까 그 체포영장 집행까지 책임을 지고 그 다음 제대로 된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와 이런 거는 특검이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민주당이 예. 이 측면에서 최 대행을 이렇게 압박하고 달래기도 하고 설득하는 과정 때 보였던 것처럼 뭔가 좀 해야 돼. 밀당을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서 좀 조율도 좀 하고 특검이라고 하는 그 선단을 출항시키는 게 중요하지. 야, 돛대는 뭘로 달고 뭐 배 측면은 뭘로 칠하고 이거는 지금 약간 알 건 아니다. 그죠? 제 느낌은 그래요. 저도 그래서 민주당도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있는 걸로 아는데 제 의견은 김건희 특검은 정말 필요하지만 도이치모터스 정도나 한두 가지로만 한정을 하고 명태균 리스트는 지금 대선 국면인데 여당에서 반발하는 거는 또 여당이 무서워하는 건 도이치모터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명태균 리스트. 리스트. 그러니까 명태균 같은 경우는 지금 선거랑 연관될 수 있으니 반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창원지검을 사고 있으니까 전담수사팀이 거기도 일을 갈고 있다는 그렇죠. 얘기가 있어요. 거기다 넘기고 김건희 특검은 최소화시켜서 가고 내란 특검은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수사권 문제 때문에 그래도 어차피 담대하게 판사들이 다 받아들일 텐데 하도 딴지를 걸어대니까 수사권 문제로 특검이 모든 걸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최상목 대행이 문제 삼은 게 추천권의 문제 특검에 또는 수사 규모, 인력 등의 문제 너무 크다 규모가 이렇게. 왜냐면 특검이라는 게 상권 분립에서 어긋나는 좀 특별한 조치이기 때문에 좀 제한적으로 돼야 된다라고 최상목 대행이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그게 옳은 게 전혀 아니고 이거 내란을 저지른 놈을 뭘 제한적으로 수사를 해요. 말이 안 되지. 근데 어쨌든 대행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약간 좀 더 좁혀서 정밀하게 갈 수 있는 걸 생각해 볼 만하다. 타협하라고 조정하는 제스처는 취할 만하다. 취해서 일단 특검 선단을 출항시킨다. 그렇죠. 이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 대규모 이렇게 해가지고요. 참치 뭐 선단 짜가지고 어망 피우고 이렇게 잡아가듯이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삼각편대가 되는 거죠. 특검 만들어지죠. 국회 국조 되죠. 그다음에 이제 그 대통령 내란 수계에 대한 체포를 통해서 드러날 일이 또 있겠죠. 이렇게 되면 헌재에서 탄핵 심판에 상당히 그 영향을 미치면서 국민이 바라는 대로 빠른 속도로 탄핵을 좀 인용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변호인단에서 계속 수사권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란죄에 대해서 직접 수사 대상인 건 경찰밖에 없어요. 네. 공수처나 검찰은 직접 수사 대상은 아니고 다만 한동훈이 만들었던 검수 원복 시행령에 따라서 직접 수사 대상인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범죄, 직권남용은 직접 수사 대상인데 이걸 수사하다가 직접 관련이 있는 내란죄, 네. 요건 수사할 수 있다. 요게 있고 사실 이재명 대표 재판 중에 하나도 사법부가 무죄를 내리긴 했지만 예를 들어서 그 위중교사 문제 거기에서 위중교사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소할 수 있는 거야?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다른 걸 수사해서 나오는 거다 해서 인정을 했어요. 여기다 1심 재판부가 판단한 게 있습니다. 그럼 할 수 있다. 그 시행령을 통한 수사인데 인정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각 재판부가 달라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거의 저는 뭐 98% 인정이 되는데 변호인단이 하도 딴지거니 수사 대상을 좀 더 철저히 그러니까 수사 권한을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게 특검이 빨리 출범하는 게 맞고 그러기 위해서는 최상목 대행이 최소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물론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 정도 바꾸고 그거는 바로 공포를 해야 된다. 다시 이제 발의하고 의결을 들어오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경제 측면에도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서요. 이 말씀 드리면 대통령이 이렇게 체포되는 모습, 국민들한테 뭐 충격이기도 하고 사상 초유의 일이겠죠. 그러나 이게 경제에 그게 나쁜 영향?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짧은 기간에는 단기간에 툭 뭐 예를 들면 저 증시도 요동치고 환율도 요동칠 수 있는데요. 곧바로 회복하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탄핵이 됐다. 그렇게 되면 이후에는 대한민국은 헌법으로 움직이는 데니까 이렇게 가겠군요. 라고 하는
그 판단들이 그 외부적으로 이렇게 그런 영향들이 이제 퍼지기 시작하면 이른바 그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그 시장 경제의 가장 불안한 요소 그렇죠. 이게 이제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경제에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다. 지금은 정치 논리로 이것이 대립이 되지만 국힘의 이 음흉한 생각 그리고 윤석열 측의 못돼 먹은 막대 먹은 생각대로 간다면 경제는 다 엉망되고 나라꼴도 진짜 엉망이 될 거다. 막대 먹은 승렬이고 괜찮은데. 아, 뭐 그렇잖아요 지금 돌아가는 게. 네. 예. 그런 면에서 탄핵이 곧 경제다. 그리고 탄핵 인용이 경제 회복의 출발점이다. 아니, 그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되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놀라면서 발부됐어? 그래서 나중에 공식적인 멘트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죠. 떨어뜨렸는데. 아니 내란을 일으킨 범인을 놔두고 걔가 땡깡 부린다고 놔두는 게 사실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요. 국격이라는 건 그 문화와 시스템으로 얘기하는 거지 특정 인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놔두면 우리나라 문화와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대유신인도를 더 떨어뜨리는 거예요. 물론 애초에 윤석열이라는 자가 내란 비상계엄을 하면 안 됐죠. 안 됐죠. 근데 이미 그쪽은 어쩔 수 없이 휘청휘청하잖아요. 지금도 그 그 사람 때문에. 미치고 하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이제는 그거를 제대로 치료하는 게 우리 민주주의 복원력 이걸로 국격을 회복하는 거죠. 권성동 원내대표 좀 아세요?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해요. 뭐 제가 안다고 해본들 지금 안다고 하겠어요? 그렇지. 우리는 지금 이 그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제대로 탄핵 소추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헌법재판소가 불안정하긴 합니다만 지금 충분히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은 만들어졌다. 그러면 여기에 법적 정당성들을 더 부여하기 위해서 사건의 진실을 내란의 진실을 정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특검을 출범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이 잘 거중조정을 해나가야 될 것 같다. 두 번째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좀 감춰져 있는 많은 진실들을 일단 파헤치는데 국회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실력 발휘를 해야 될 것이 분명하다. 세 번째, 공수처와 경찰이 단호하고 신속하게 윤석열에 대한 그 신변 확보와 체포영장 집행을 통한 그 수사를 조금 더 진행시켜 나갈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탄핵 열차가 제대로 제속도를 내서 우리 국민들에게도 또 한국 경제에도 또 국제 사회에도 정확한 시그널이 전달될 수 있다. 대한민국은 회복성이 있다. 민주적 회복성이 있고 시장 탄력성도 충분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어야 할 시점이다 생각합니다.